먼저 요약 페이지입니다. 빈 학파는 검증 가능한 것이 과학이라 하였고 연역 또는 귀납을 방법론으로 제시합니다. 칼 포퍼는 반증 가능한 것이 과학이라 하였고 가설을 바로 이론화하되 틀리면 무너뜨리자고 합니다. 토마스 쿤은 패러다임에 맞추는 게 과학이라 하였고 이론이 먼저고 믿는 대로 사람은 관찰하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라카토시와 파이아벤트는 과학 전쟁을 일으키는데 라카토시는 패러다임은 반증의 일부분만을 수정하자는 타협안을 내놓았고 파이아벤트는 과학의 경계가 없으니 모든 걸 허용하자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고성주의자들이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자 앨런 소칼이 일격을 가합니다. 책 과학에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 2008년 출간된 책으로 김영사의 사상가 시리즈 중 하나입니다. 2016년경 DC인사이드 독서갤러리는 각 분야별 인문 플로우 차트를 만드는데 과학 철학 분야에 있어서는 이 장대익 저자의 책이 총론으로 뽑힙니다. 2010년대 초반 한국은 정의와 철학에 대한 고민이 깊어졌고 2010년대 후반부터 한국은 서구의 80년대 과학 전쟁기를 재방송하면서 사회 갈등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저자는 장대익, 과학 철학자 겸 진화 생물학자로 현재 서울대 자유전공학부 교수입니다. 조인래 교수의 제자이고 지도교수가 안식년일 때 최재천 교수와도 인연을 맺었습니다. 박사학위 이후 저술 및 강연 활동을 하는데 이 책만 빼고 모조리 다윈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다 보니 창조설 세력의 공격 대상이 되었고 본인도 신앙을 버리고 무신론자가 된 계기가 됩니다. 저자는 현대 과학 철학의 계보를 3단계로 나누고 11개의 목차로 전개합니다. 논리 실증주의, 포퍼와 쿤 과학 전쟁기입니다. 먼저 빈 학파. 오늘날에 당연해진 인간의 모든 지식 활동의 메타적인 논의를 선언합니다. 철학은 적합한 언어와 논리적인 분석을 도입할 것, 검증 가능한 명제만 의미를 갖춘 것. 먼저 혼란스럽고 어려운 용어로 철학을 해온 선배들을 꾸짖습니다. 정확하고 통일된 용어를 쓰는 분석 철학, 언어 철학을 주장하는데 비트겐슈타인이 이를 집대성합니다. 두 번째, 검증 가능성에 따라서 분석 명제와 종합 명제의 학문을 분류합니다. 이에 따라서 검증이 불가능한 형이상학, 신학, 관념론, 신비주의, 민족주의 등등등등을 과학에서 탈락시킵니다. 논리가 공리 위에 탑을 쌓아가듯이 과학도 축적되면서 통일된 이론으로 합쳐질 것이라는 믿음을 생겨냅니다. 군더더기를 뺀 철학이 자연과학이란 믿음으로 지식인들이 철학에서 자연과학자가 되게끔 이끈 이들이 빈 학파입니다. 당대 예술사조의 바우하우스 운동 또한 이러한 군더더기 빼는 분위기에 일조하여 빈 베를린 학파는 세계대전기에 미국으로 망명하면서 유럽과 미국 등의 이러한 학파를 세계화시킵니다. 빈 학파에 의해 과학은 검증 가능한 것만 인정을 받았는데 그 검증 방법은 연역과 귀납의 균형이었습니다. 기존의 과학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연역주의에 따라서 원리를 세우고 그것으로부터 파생하였습니다. 따라서 오류가 발생하진 않지만 새로운 사실을 낳지 못하기 때문에 기나긴 중세시대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프랜시스 베이컨은 귀납주의, 경험들을 모아서 일반화하자는 과학 방법론을 제시합니다. 이는 새로운 사실을 낳을 수는 있지만 단 하나의 발레에도 무너질 수 있는 위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연역주의의 데카르트를 의식해서 아이작 뉴턴은 귀납주의로 가기 위해 최대한 경험주의를 추구했지만 그도 만유인력 등에서는 여전히 연역법에 기대야만 했습니다. 귀납주의는 자료를 수집하고 가설을 제시하여 연역적으로 정당화하는 방식이고 가설 연역주의도 어떠한 새로운 발상으로부터 가설을 제시한 뒤 연역적으로 정당화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귀납주의도 가설 연역주의도 모든 A는 B다 라는 일반적인 과학 법칙을 증명할 수는 없고 입증만 가능하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검증 가능성을 과학으로 본 논리 실증주의의 정점에 비트겐슈타인이 선 시점에
그가 연단에 부직갱이를 집어던질 만큼 분노한 사건이 발생하니 그 상대가 칼 포퍼였습니다. 비트겐슈타인과 칼 포퍼는 같은 오스트리아인이지만 전쟁을 피해서 영국에서 활동을 하였고, 칼 포퍼도 당대 전체주의를 비판한 책을 내는 등 무명은 아니고 신인 스타인 상황이었습니다. 연역주의를 갓 극복한 논리 실증주의는 귀납을 포용하는 반면, 칼 포퍼는 귀납주의를 다시 폐기할 수 있다면서 반증주의라는 새로운 방법론을 제시합니다. A, B, C의 사례로 A라는 법칙이 존재한다, 이런 것이 귀납주의였다면, 하나의 사례만으로 법칙을 먼저 세우고 B, C 등은 반증의 실현이라고 보는 것이었습니다. 반증주의는 귀납보다도 더욱 빨리 과학을 발전시킬 수 있지만 너무 빠른 일반화와 편견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검증 가능성을 넘어서 반증 가능성까지 과학의 영역을 확장시켰습니다. 이러한 포퍼의 반증주의는 뉴턴도 과학자에서 탈락시키는 한계가 존재했습니다. 뉴턴은 만유인력 법칙을 내놨지만 달의 공전 주기가 너무나 틀린 등 그 이론을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뉴턴은 예측과 결과가 너무 틀려도 이론을 꿋꿋이 포기하지 않았고, 천왕성의 위치 예측 발표도 끝까지 우겼는데 후일해야 맞았습니다. 콰이는 이에 대한 합의안으로 이론, 가설, 경험의 구로 이루어진 경험적 전체론을 제시합니다. 반례 하나에 이론 전체가 무너지는 게 아니라 부분을 수정하면 생존이 가능하다는 논리였습니다. 1960년대 검증주의, 반증주의에 대한 비판으로 경험적인 신뢰보다 실제 역사적인 합리성을 따지자는 쿤이 등장합니다. 쿤은 하버드대 주니어 펠로우가 되어서 여유롭게 고대의 과학을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과학은 축적되는 것이 아니라 정권의 교체로 매 시대에 얻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잃는 것도 있다고 과감한 주장을 합니다. 과학혁명은 중요시하는 가치 서열을 바꾸는 행위이며, 이전의 모순을 다 설명할 만큼 압도적인 과학 세계관이 아니더라도 과학자들이 심리적으로 옮겨가는 비이성적인 행동이라고 보았습니다. 포퍼는 과학자들이 비판에 열려있어서 합리적이라고 하였지만, 쿤이 볼 때는 정상과학 내에서 그것이 옳냐 틀리냐 대결일 뿐이지 반증 사례도 정상과학 안에서 설명하려고 도구말을 붙드는 편협한 사람들이라고 보았습니다. 쿤의 패러다임론에 더해서 형태주의 심리학이 이를 보완합니다. 가장 오른쪽의 그림을 여인으로 볼 수도 노파로 볼 수도 있는데, 이처럼 관찰은 객관적이지 않고 관찰자가 믿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이었습니다. 쿤은 이러한 신흥 패러다임들이 역사상 새로 등장할 때는 당연히 완벽하지 못했고 심리적인 쏠림이 있었을 뿐이고, 구정상과학을 주장하던 과학자들이 다 늙어 죽으면서 패러다임들이 옮겨왔다고 봅니다. 포퍼는 여러 이론 체계가 하나의 진리로 수렴될 것이라 믿었는데, 쿤은 과학으로 자연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과학에 따라 자연이 변한다고 믿었습니다. 패러다임의 변화 시기마다 얻고 잃음이 있었지만 그래도 합리적인 방향으로 변화가 있었다고, 그래도 인류의 진보를 쿤은 믿었습니다. 정확성, 일관성, 단순성, 범용성, 다산성의 원칙이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신흥과 기존 패러다임은 양립불가, 공약불가로 충돌하곤 하였는데, 양립불가는 같은 현상을 다르게 해석하는 것으로, 예를 들어 제사를 전통으로 보는 사람과 미신으로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짜장면과 짬뽕, 엄마와 아빠처럼 선호를 고르는 것은 동시에 존재할 수 없는 공약불가입니다. 포퍼와 쿤, 누가 진보적이냐 보수적이냐 따지기는 질문에 따라서도 둘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쨌거나 쿤의 패러다임론은 1960년대 형식 논리주의를 인지심리주의로 넘어가게 만드는 계기가 됩니다. 포퍼와 쿤을 가장 집대성한 라카토시, 가장 파괴한 파이어아벤트는 친구였습니다. 하나의 책으로 두 개의 모순된 주장을 내려고 했지만 라카토시가 일찍 죽자 어쩔 수 없이 파이어아벤트가 두 책을 나눠서 냅니다. 라카토시는 나치에겐 레지스탕스, 공산당 아래서는 당원이었다가 수감, 영미권으로의 탈출 등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만큼 과학계의 양대 산맥을 봉합하고 집대성하는 중립적인 책을 나올 수 있었습니다. 포퍼처럼 반증 하나의 전체를 무너뜨리는 것도 아니고
쿤처럼 반증이 여럿이어도 끝까지 붙드는 패러다임도 아닌 이론 체계의 핵심 이론은 둔 채 반증이 들어오면 보호가설이 수정된다는 콰인의 이론을 조금 발전시켰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유인력 법칙은 음파 거리 예측에 실패했지만 주변의 가설들을 수정하면서 법칙을 이어갔습니다. 이는 포퍼의 논리적 합리성, 쿤의 역사적 합리성을 결합한 최후의 방법론, 현재도 과학계가 신봉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이론 체계들 간의 우열을 비교할 수 없다는 흠을 낳아서 예산 경쟁 이런 것들을 낳아서 파이아벤트가 공격하기 들어갑니다. 방법에 반대한다. 라카토슈에게 반대한다. 이론 체계 간의 진보성 경쟁을 위해서 무언가를 비과학이라 할 수 없기 때문에 탄압하지 말고 모든 걸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 화면에 있는 것 같은 어마어마한 것들이 전부 힘을 얻습니다. 또한 라카토슈의 방법론이 최후의 방법론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여태까지 과학 방법론은 바뀌어 왔듯이 일관성을 벗어난 반규칙들을 옹호합니다. 파이아벤트는 이를 정치적인 운동까지 키워서 과학계 최악의 적이라고 불리게 되고 그의 인식론적 아나키즘, 이론 다원주의, 포스트 모더니즘과 과학계가 전쟁을 시작합니다. 과학은 보편적 진리가 아니라 해석에 따라 틀려질 수 있다는 주장을 과학사학자들이 양산하고 미결정 논제는 우열을 가릴 수 없다며 갈등을 주장하는 사회 구성주의가 횡행합니다. 뉴턴 역학은 강간 매뉴얼이다. 상대성 이론은 빛에게 절대적 지위를 주기 때문에 여성 혐오다. 남성의 성기는 딱딱해지기 때문에 고체 역학이 잘 나가는 거고 여성의 지력은 유체이기 때문에 유체 역학이 배척당하는 거다. 남성의 저자 과학책은 맨스플레인이기 때문에 오빠가 허락한 과학이기 때문에 여성이 쓴 책만 보겠다. 우리에게 예산을 주지 않으면 그건 젠더 권력의 횡포다. 온갖 개소리가 만연하던 80년대 90년대의 서양이었습니다. 1996년 과학계의 앨런 소칼은 소셜 텍스트라는 저널에 논문을 투고하고 복소수는 신개념, 중력을 정치에 적용 등 온갖 헛소리를 썼음에도 이 논문이 실렸다면서 이 저널지를 폭로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지적인 사기 사건이라고 합니다. 헛소리를 통과시킨 소셜 텍스트 저널은 이그 노벨상, 문학상을 수상하며 전 세계인의 조롱을 당합니다. 소칼의 주장은 그들 이념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학문이든지 인용에 쓸 거면 알고나 써라라는 과정과 검증의 중요성이었습니다. 2006년 노벨 물리학상 와인버그가 과학사학자 YG가 교수가 되는 임용 과정을 공개적으로 방해 로비하기 위해서 이 소칼 사건을 언급하면서 다시금 화제가 되었습니다. 사회 구성주의자들의 이론 미결정성 논제의 공존은 실제로는 사례를 찾기 되게 어렵습니다. 패러다임론을 만든 쿤조차도 죽기까지 이러한 상대주의는 반대했습니다. 공약 불가능성의 사례는 전면적이지 않고 라카토시의 말처럼 국소적인 경우가 많고 패러다임 간의 충돌하는 경우에도 양립불가, 즉 동일한 현상을 해석하는 번역의 문제일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플로지스톤설과 현재의 연소 이론입니다. 어쩌면 파이아벤트의 말처럼 과학에는 경계가 없을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과학에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 라며 저자는 책을 마칩니다.